블레이크 라이블리 얘기 업데이트 없나요? 있죠, 있죠.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있어요. 이번에도 진짜 또 충격적인 업데이트.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반격. 거기에 두 커플의 SNL 등장까지.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자, 오늘 영상은 블레이크 라이블리 저스틴 발돈이 네 번째 영상입니다. 1편을 안 보고 2편을 이해할 수 없고, 2편을 안 보고 3편을 이해할 수 없고, 3편을 안 보고 4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생 목록에 순서대로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이 대서사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부디 오늘 영상 보기 전에 1, 2, 3편을 보셔야지 오늘까지 흐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할리우드 뭐 뿐만 아니라 그냥 뉴스를 맨날 장식하고 있는, 원래 제가 가십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이거는 가십을 넘어서 이슈다, 미국 이슈.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들을 매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1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하는 말이 진짜라면 분명히 뭐 소니 회사 측에 컴플레인을 했던지 아니면 친구나 뭐 남편이나한테 그때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전하는 뭐 문자 같은 증거라도 제출을 해야 될 것 같다. 저스틴 발도니에 비해서 지금 고소장이 너무 빈약하다. 자기의 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번에 소니한테 컴플레인을 했었던 HR 인사과에 컴플레인했던 내용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이거는 카더라입니다. 왜냐면 누가 유출했는지 확실히 몰라요. 아마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측근인 것 같다.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러는 썰이 있는데, 원래는 매스컴들에 뿌렸대. 뉴스들한테 이거 보도해달라고 뿌렸는데 뉴스들에서 딱 보더니 보면 여기 날짜랑 이름이 다 지워져 있어요. 아니 이런 문서가 어딨냐. 이거는 우리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모든 언론사들한테 이 팽을 당한 거야. 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막 적어놨는데. 그래서 틱토커한테 뿌렸어요. 유명 틱토커. 이것 좀 얘기해달라. 확실히는 이 문서가 진짜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다만 이게 가짜로 조작된 거라면, 지금 참고로 저스틴 발도니가 뉴욕타임즈도 너네 짜집기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닌데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즈도 고소해버렸잖아. 이런 마당에 누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최측근이 아닌 이상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누가 이거를 조작해서 뿌렸는지, 조작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내용들이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팟캐스트나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라이언 레이놀즈 그 음성 메모 AI일 수도 있다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버렸잖아. 블레이크는 조작일 수도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스틴 발도니가 블레이크 라이블리한테 자세 이렇게 똑바로 하시라고 하면서 자세 교정해준답시고 맨손으로 블레이크의 엉덩이에 손을 올렸대요. 블레이크가 곧바로 왜 이러세요? 하고 불쾌함을 표현을 했지만 저스틴은 이렇게 말했대. It's fine. I'm totally hot for my wife. 괜찮아요. 전 제 와이프한테 푹 빠져 있거든요. 참고로 미국 네티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야, 이 라인은 데드풀 대사 아니야? 이거 라이언 레이놀즈가 쓴 거 맞지? 근데 뭐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웃기만 하면 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뭔가 데드풀이 할 만한 말인데? 라이언 레이놀즈 아님? 지금 약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아니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 아무튼 그래서 블레이크가 아니 지금 뭐 네 와이프 이런 얘기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했더니 저스틴이 아이쿠 이런 인사과에 내가 가봐야겠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지금 말투가 굉장히 상당히 비슷한 게, 뉘앙스가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고소장에 원지라고 점프수트 같은 거, 롱코트 안에 약간 가슴이 브라 속옷이 살짝 보이는 바디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살짝 비친 걸 보고 저스틴이 감독이 그거 정말 섹시하군요 이렇게 얘기해서 블레이크가 그 말 지금 너무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스틴이 그때 이렇게 말했자고 했잖아. 제가 HR 미팅이 인사과 미팅이 그리웠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응? 했잖아. 근데 이번에도 아이고 참 제가 인사과에 또 가봐야겠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근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 컴플레인 내용에서 이 상황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블레이크가 그 영상을 갖고 있다면? 근데 이 문서는 유출이 됐는데 영상은 유출이 안 됐어. 이게 저스틴하고 블레이크의 지금 차이인 거야. 저스틴을 뭘 유출하고 뭘 해도 증거랑 같이 유출을 하는데, 블레이크는 지금 아직은 말뿐이에요. 증거도 있다 하는데 유출된 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본 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가렸어.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여배우 얘긴데, 그 이름 왜 가렸는지 모르겠어. 가려봤자 누구 얘기하는지 딱 알거든. 이자벨라 페레르 얘기예요. 그 어린
블레이크 라이블리 역할을 했던 이 배우 있죠. 지금 둘이 언니 동생 사이가 됐다는 이 여배우에게 너무나 트라우마를 줄 정도로 아주 심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고. 자, 저스틴이 컴플레인 원본 안에서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제가 뿅뿅 여배우라고 할게요. 저희 뿅뿅 배우를 따로 불러냈대. 촬영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뿅뿅씨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가니까 무슨 일이시죠? 그러니까 혹시 카메라 앞에서 오르가즘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뿅뿅이가 에? 왜요? 대본에 오르가즘 느끼는 장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그 장면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Show me what you got. 네가 가든지 네가 뭘 가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 귀에 속삭였대. Show me what you got.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이 뿅뿅 배우가 싫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더 이상 촬영 진행할 수 없겠다고. 만약에 진짜라면 캐릭터랑 매치가 너무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저스틴 발던이. 아무튼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촬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 압박 때문에. 뿅뿅 배우가 촬영하면서 이제 절정에 다다르는 듯한 소리를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 저스틴 감독이 허벅지 바깥쪽에 손을 딱 올리면서 에이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왜냐면 난 좋은 절정이 뭔지 아니까. 내 아내도 알아. 하면서 윙크를 날렸다는데? 그러면서 잘해보라고.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섹시한 장면인지 알지?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깝게 숨결까지 다 느껴졌다고. 너무 오랫동안 저스틴이 허벅지에는 손잡고 이렇게 가까이 숨결 이렇게 다 느껴질 정도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입김 때문에 메이크업까지 다 번졌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기를 하는 동안 몰라 이 상체만 잡혔나봐. 자기 허벅지 바깥쪽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게 진짜면은 이거 진짜 문제인 거죠. 내가 이렇게 딥하게 파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왜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자기가 그 막 야동 중독자였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거 안 그래도 야동 중독 전적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눈 돌아간 거 아니야? 이 장면 막 찍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블레이크가 그러니까 소장에 거짓말을 하나라도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이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중대하게 거짓말한 게 걸려버렸잖아. 그 슬로우 댄스 추는 장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 이 얘기가 맞다면. 촬영 첫 주에 블레이크랑 저스틴 발돈이랑 같이 뒷좌석에 탔대. 앞에는 블레이크의 개인 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 저스틴이 저 성인 동영상에 정말 심각하게 중독이 되었었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엄청 TMI로 엄청 디테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대. 자기가 옛날에는 그 여자들 동의도 없이 노라고 해도 노로 받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이어나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크 운전기사가 듣다 못해서 차를 딱 세우고 나가라고. 그래서 길가에 내려버렸대. 너 나가. 우리 블레이크 아가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하고 내쫓았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우리 후방 대시캠에 이거 다 녹음됐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녹화되거나 녹음이 된 거는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진짜라면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설마 이렇게 해놓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없대요 하는 거 아니겠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블레이크 지금 이미지가 나락이에요. 거의 회생이 불가라고. 내 이미지가 지금 완전 나락 같는데 지금 완전 거짓말쟁이의 영화 도둑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증거가 진짜 있으면 이거는 지금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큰 증거거든? 왜 하루빨리 유출하지 않아? 만약에 있다면? 재판에서 노출하겠다고? 재판 내년이에요. 내년까지 이런 이미지로 살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나라면은 뭐든지 내 말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뭐라도 지금 내보낼 것 같은데 아무튼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은 블레이크 막 트레일러 안까지 막 쫓아오면서 블레이크 저스틴이 내가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어. 난 지금 이걸 너에게 전달해야겠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블레이크가 No thank you. 고맙지만 됐어요. 괜찮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저스틴이 갑자기 엄청 적대적으로 변하더니 난 네가 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실화라면 쌉 크리피죠. 그러고 나서는 거절당했잖아. 촬영장 가서 스태프들한테 블레이크 오늘 무슨 호르몬에 좀 문제가 있나 봐. 오늘 좀 컨디션 안 좋네. 그렇게 말했대.
자, 그리고 출산 장면. 원래 고소장에서도 있었죠. 근데 이거를 소니에 자기가 컴플레인을 했었다는 거야. 날짜는 지워져 있지만. 자, 병원 가운을 위에 입고 세트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 벗으라고 했다. 아래쪽만 살짝 가리고 다 벗기로 동의를 했는데 옷 자기가 벗고 있는 동안에는 모니터를 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옷 벗고 대본 보는 동안에 저슨이 모니터를 다시 켜가지고 온 촬영 스태프들이 자기 그 벗고 있는 모습을 다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요 담요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저슨이 무시했다고. 자기가 담요 좀 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담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시가 자기 보조가 촬영장에 들어오길래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뿅뿅아 내 담요 좀 가져다 줘 해서 그제야 그 어시스턴트의 자켓으로 자기 몸을 겨우 가릴 수가 있었다고 말해요. 미국 네티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니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촬영장에서 뭐 가릴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반면에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스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 고소장에서 반박을 했어요. 병원 가운 위에 입고 있었고 아래도 임산부용 수트를 뭐 2개나 입고 있었다고, 뭐 임산부용 수트에 팬티에 뭐 이렇게 입고 있었다 그랬는데 저스틴이 그 고소장에서 이것도 카메라에다 담겨 있다고 주장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원에서 밝혀지겠죠. 이것도 계속 여러 번 강조하는 블레이크가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 사건이 있는 동안 내가 그 시점에 HR에 신고한 내용이다 라고 카더라로 이제 유출이 된 내용인데, 상당히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정교하고 길게 써 있어서 촬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모를 만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뭐 아예 조작된 거라고 믿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근데 소니에서는 정작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됐던 HR 신고는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 업데이트를 알려드리면, 최근에 SNL 5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사건이 있고 최초로 이 커플이 공식석상에 참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초대가 됐다고 하는데 이 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테일러가 안 왔대요. 근데 이것도 참 묘하지 않아요? 라이언 레이놀즈의 전 부인인 스칼렛 요한슨의 지금 현 남편이 SNL 제작자잖아요. 아무튼 여기에 출석을 참, 아무튼 이게 헐리우드 세계인가 봐. 가벼. 그것도 그렇고 또 알려진 게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고소를 한 게 저스틴 발도니랑 웨이페어 스튜디오, 이 영화 제작사랑 둘을 같이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웨이페어 스튜디오가 다음 스칼렛 요한슨 다음 작품을 같이 만들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작품도 아니고 스칼렛 요한슨이 무려 처음으로 감독으로 데뷔하는 엘레노어 더 그레이시라는 첫 감독 데뷔작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영화에는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웨이페어가 사실 그렇게 큰 스튜디오도 아니고 작은 스튜디오인데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치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저스틴 감독이랑 이 웨이페어 스튜디오를 담그려고 온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묘하게도 우연이겠죠? 전부인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의 다음 작품을 계약한 게 또 웨이페어 스튜디오였다. SNS에서 나온 이 모습도 굉장히 또 논란이 엄청 됐어요. 왜냐? 라이언 레이놀즈가 여기 나와가지고 또 조크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고소 사건에 대한 조크를 은은하게 한 거야. 영상 보여드릴게요. Hey, Ryan Reynolds. Hey, how's it going? Great. Why? What did you hurt?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스트가 라이언 레이놀스, how's it going? 요즘 어때? 그냥 미국에서 하는 how are you, how's it going? 뭔지 알죠? 요즘 어때? 했는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뭐 좋아. 왜? 무슨 얘기 들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 이 고소장에 적힌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감독이랑 작업을 하면서 트라우마를 겪을 만한 그런 성희롱을 겪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와이프가 성희롱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머로 승화를 하냐는 거지. 그래서 데드풀 영상에서 저스틴 발도니를 나이스풀로 묘사해가지고 막 죽이고 이거를 조크로 만든 것도 레이디풀 블레이크 라이블리죠. 봤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몸매 죽이더라. 나 인사과 미팅 가야겠네. 막 이런 조크를 했잖아. 이것도 사람들한테 엄청 문매를 맞았거든?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진짜 사이코 같잖아요. 이제 SNL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 원래 대본에 없었던 거다. 지금 이 부분 라이언 레이놀즈가 완전 그냥 즉석에서 자기 맘대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블레이크 라이블리 표정 봤어요? 다시 보세요. 깜짝 놀라. Oh, hey, Ryan Reynolds. Hey,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죠? how's it going? Great. Why? What have you heard? 블레이크 표정 봤죠? 진짜 정색했다고. 이 둘의 반응이 더 웃겨. 지금 이거 대본에 없었던 얘기잖아. 둘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 아니 아무것도 무슨 오히려 진짜 구린 조크였는데 이 둘이 너무 잘 이렇게 해서 차라리 웃기기라도 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영상에서 보이는 뒤에 앉으신 분, 케빈 코스너다. 이분이 아마 이 돌아가는 내용이 진상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카더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들 라이언 레이놀즈가 일어날 때 라이언 레이놀즈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만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어떤 반응인지 이렇게 본다? 물론 과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Hey, Ryan Reynolds. Hey. 근데 다 떠나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웃지도 않고 껌만 짝짝 씹고 계신 이런 게 연륜이라는 건가? 신 스틸러예요. 이게 정말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를 약간 웃음으로 소비할 수 있게 뭔가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더라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저께 최근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고소장의 일부를 수정을 했어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원래 기존에 제출했던 고소장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식 재판 있기 전까지. 근데 뭐 횟수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수정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번에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고소장에서 수정을 하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라고 첨부했던 내용들 있죠. 이 중에 일부를 삭제를 했어요. 특히 저스틴이 굉장히 불리하게 보였던 문자들이 삭제가 됐는데 왜 삭제를 했을까? 아마도 저스틴이 역고소를 하면서 자기들 고소장에 블레이크가 짜집게 했던 내용 문자를 전체로 다 공개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블레이크가 이거 보세요, 이 새끼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했던 내용이 의미가 없어진 거야.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네,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버렸거든. 그리고 지금 저스틴이 이만큼의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여론이 이렇게 몰아져 갔으면 블레이크가 이걸 뒤집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 같은 거라도 좀 첨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이 고소장을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아무런 추가 증거가 뭐 첨부가 된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있어. 나를 위해서 증언해줄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름은 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적을 수는 없지만 여자 배우 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뭐 읽으면 다 알죠. 아까 말했던 그 이자벨라 페레르하고 그 저스틴 발도니의 누나 역할로 나온 그 배우가 있어요. 이분도 지금 블레이크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둘밖에 더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말이 그 이자벨라 페레라랑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있다. 이거를 얘가 나중에 재판에서 증언해 줄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작가 파업 때문에 이 촬영이 4개월간 중단이 됐다가 복귀를 하게 됐대요. 근데 복귀를 하게 되면서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다른 여성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다시 촬영장 복귀하는 거 진짜 너무 끔찍하게 느껴진다. 과거 경험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너무 불쾌해. 이렇게 둘이 얘기를 나눈 문자가 있다고. 이거 우리 증거로 첨부할 수 있다고. 이게 증거야? 아니 그럼 계약 전날에 친구들이랑 진짜 학교 다시 가기 진짜 개 싫다 라고 문자 친구들이랑 보낸 거 있으면 담임 선생님도 고소가 가능한 거야? 또 수정된 고소장에는 저스틴 발도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자기가 표면으로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랑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완전히 지킬 앤 하이드 마냥 완전히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그게 밖에서는 나이스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스틴 발도니는 이런 남성성으로 부당한 일을 해놓고선도 여자들이 찍소를 못하게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여자들을 상처를 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였던 이 단어랑 말투가 수년 전에 저스틴 발도니, 아까 어떤 분도 테드엑스에서 저스틴 발도니 그 발표한 내용 봤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테드엑스에서 저스틴이 스스로 한 말과 단어들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저스틴이 자기도 모르게 와이프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거를 깨달았다. 와이프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해왔다는 거야. I've had to take a real honest look at the ways that I've unconsciously been hurting the women in my life. And it's ugly. My wife told me that I had been acting in a certain way that hurt her and not correcting it. Sometimes when she would go to speak at home or in public, I would just cut her off,
mid-sentence and finish her thought for her. The worst part was that I was completely unaware when I was doing it. It was unconscious. So here I am doing my part, trying to be a feminist, amplifying the voices of women around the world, and yet at home, I am using my louder voice to silence the woman I love the most. So I had to ask myself a tough question. Am I man enough to just shut the hell up and listen? Are you confident enough to listen to the women in your life, to hear their ideas and their solutions, to hold their anguish and actually believe them, even if what they're saying is against you? And will you be man enough to stand up to other men when you hear locker room talk, when you hear stories of sexual harassment, when you hear your boys talking about grabbing ass or getting her drunk? Will you actually stand up and do something so that one day we don't have to live in a world where a woman has to risk everything and come forward to say the words "me too"? 이거 테드엑스에서 대본 따가지고 고소장에 그대로 쓴 거 아니냐,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치 지금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옛날에 인터뷰했던 내용 뭐 그랬던 것들 따와가지고 자기를 나락 보냈다고 저스틴 발도니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전략과 비슷하게 저스틴 발도니가 테드엑스에서 과거 했던 내용을 따와가지고 이것 봐라, 얘 이런 사람이다 하고 비슷한 전략으로 지금 고소장을 추가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의 법정 싸움 최근 업데이트입니다. 일단 팝콘 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팝콘을 가지고 오는데, 일단 재판은 내년에 열릴 테니까 한번 또 어떤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블레이크 편을 들려고 했던 이 블레이크 팬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 댓글 중에 저는 좀 약간 인상 깊었던 댓글이 이런 댓글이었어요. 이제 미국인님, 블레이크야, 네 용들은 라이언도 아니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아니었다. 네 용은 바로 너의 팬들이었는데 네가 용들의 줄을 놔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용들의 줄을 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막 팬이었던 사람들도 되게 지금 등을 돌아서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약간 팬들의 여론까지, 팬들도 등을 뒤돌린 상태다. 하지만 뭐 앞으로는 또 뭐가 결정적인 뭐 증거를 내세울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또 영상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들리는 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 헐리우드 통신에 의하면 이날 SNL 끝나고 파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둘을 좀 피했대. 원래는 되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 같은 배우들 중에서도 잘 보이고 싶어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 갖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날은 끝나고 애프터파티에서 사람들이 이들을 좀 쉬쉬 피했다는 거지. 진짜 둘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에서 진짜 날아갔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랬을 때 회생 방안이 과연 있을까? 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성희롱 당한 사실이, 여러분 고소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블레이크도 거의 100장 가까이 되는 고소장인데 되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진짜 다 거짓말이라고? 이 중에서 몇 개는 진짜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래서 진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걸로 거짓말을 한 것들도 들통이 났죠. 작품을 뺏으려고 했더니 갑질했던 것들이 세상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됐잖아요. 진짜 너무 어글리한 면이.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진짜라고 드러나더라도 블레이크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 누구도 같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이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 어차피 많잖아. 모르겠어. 만약에 이거 져가지고 아니면 합의를 해가지고 돈을 저스틴 발도니에게 엄청나게 많이 준 이후에도 계속 부자일지 모르겠는데, 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오직 한 방법은, 알고 보니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엄청 진짜 실력자였던 거야. 왜 이렇게 영화에 참견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네 라고 모두가 고개를 공감할 만한 엄청난 대작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프로듀싱하고 의상 다 하고, 자기가 그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이 대서사시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그걸 해버려. 영화를 만들어. A부터 G까지. 여주도 네가 다 하고 다 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명작. 쇼생크 탈출을 뺨싸지게 확 쳐버리는 그런 대명작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전 국민, 아니 세계 사람들이 인정. 실력으로 모두의 코를 눌러주는 거지.
그러면 복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 정말 블레이크 라이블리 너무 밉상이고 이것저것 그때 논란됐던 거 생각나면 쟤 나오는 영화 다신 보기 싫어 라고 했던 사람들도 안 보고는 못 빼겠어. 너무 멋진 영화인걸 하면서 무슨 아카데미 글로브 뭐 어쩌고 다 여우주연상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작품. 몇 년 전에 라이언 레이놀즈가 우리나라 복면가왕 나왔지 않았나요? 지가 나온다 그래놓고 나중에 미국 돌아가서 굉장히 불편하고 치욕스럽다고 우리나라 방송이 이상하다고 그런 발언을 했대요. 기사 글 라이놀즈가 내가 왜 그걸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끔찍했다. 난 그 노래를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실제 지옥에 있는 것 같다. I was in actual hell. 이것들 다 드라마 퀸들이구만. 아니 이게 약간 헐리우드의 방식인가? 이 정도 해야지 헐리우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복면가왕에서 가면 쓰고 I'm working late cause I'm a singer 하고 나서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시 I was in actual hell. 한국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정도 연기 깔아줘야, 이 정도 드라마 킹앤퀸 해줘야지 그래도 이 헐리우드 업계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라이언 레이놀즈 정도 방귀 좀 끼는 사람이 되는 건지 한 수 배워야겠네. 아니 근데 그냥 조크한 걸 잘못 번역한 거 아닐까요? 글쎄 뭘까?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지금 글로벌한 뉴스가 돼버렸잖아요. 심지어 라이언 레이놀즈의 전 담임 선생님인지 아무튼 전에 맡았던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같은 학교에서 교직 생활 중이었던 선생님께서 제보, 걔 무서운 놈이라고 걔 무슨 뭐 실수를 했는데 막 울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얼굴 싹 봤거든요. 저 아까 연기한 거예요. 저 하나도 안 미안한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너무 소름 돋았었다고. 자기 제자였잖아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제보했다고. 브렌트님, 라이언 레이놀즈 이웃 주민이 실제로는 걔 별로 안 웃기다라고 한 일도 있었다고. 그게 더 모욕적이야. 눈물 싹 닦고. 선생님 저 연기한 건데요? 저 아까 하나도 안 미안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내가 라이언 레이놀즈라면 저 말이 더 상처라고. 제가 라이언 레이놀즈 옆집 살았는데요. 그 사람 실제로는 하나도 안 웃겨요. 내가 웃긴 거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웃길 수 있는 소재라면 우리 와이프 성적 희롱당한 걸로도 소재로 개그 소재로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재미없다고? 이게 더 충격이라고.